두 번째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악플을 달까? 악플에 대한 심리가 무엇일까? 악플을 왜 달까요? 한번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악플을 드는 그 키보드 워리어들은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물어봤는데 왜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악플들을 달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일단 현실에서의 그런 불만족을 푸는 공격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아주 공부를 더 많이 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악플을 일단 다는 심리는 뭐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의 표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내보내는 수단으로 악플을 쓴다라는 것이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단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걸 빌미로 표출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서는 표출이 되어야 건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학자들이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 게 정의뿐만이 아니에요. 감정도 흘러야 돼요. 좋은 감정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좋았던 게 계속 뭐 24시간도 안 가던데 맞아요. 대부분 좋은 감정도 흘러가야 되지 좋은 감정이 계속 있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쁜 감정도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별거 다 하잖아요. 좋은 방법도 있고요. 그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취미 활동하고 지금도 제 주위에 취미 활동을 건전하게 감정을 표출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흘러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떤 긍정적인 통로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익명성의 가면, 익명적인 공간 안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심리학을 가리키는 저로서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은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신공격이나 막 공격 어택의 방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건전하게 하세요.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시고 그게 긍정적인 감정의 표출인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좀 더 적나라하게는 저 사람이 이걸 정말 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미 굉장히 사물화, 타자화된 상태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닌 거죠. 저 사람이 이걸 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썼을 텐데 연예인들 악플 검거하면 그쵸. 굉장히 맑은 얼굴로 하는 학생들이 나쁜 짓으로 한 거 아니다. 대면하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현장인 한 거예요.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학성, 자기 안에 있는 그 가학성을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지 마시고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아니면 그 공격성이 그냥 흘러가고 분출이 되고 끝나나요? 아니면 더 안 좋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오나요? 공격성이 일단 흘러간 걸로 본인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정도의 공격성은 사실은 건전한 방법, 만약 운동도 안 되고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악플을 쓰지 마시고 자기만의 어떤 부정적인 일기장을 쓰세요. 그게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악플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왜 계속해서 악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도 댓글을 읽죠. 저희가 이렇게 댓글로 시즌 하나를 만드는 것은 그 댓글에 대해서 궁금함을 표현하시는 분,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분, 자기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악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가학적인 공격성, 뭐 아줌마라고 해도 되고 뭐 안 됐다, 수다다, 뭐 저 사람들은 남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성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사실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분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정은 그렇게 분출하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신앙으로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은 성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은 본인이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된 관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근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근본주의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엎어서 넘어뜨려야 되는 것이 근본주의적인 성향.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악플은 저희는 무플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약간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관심을 지금만 잠깐 비출 거예요. 굉장히 일회성, 소중한 저희가 잠시 관심을 비추는 시간이지만 다음에는 저희가 이 악플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다는 악플, 호기심으로 다는 악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려는 악플을 왜 다를까요?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관심을 보여주는 거지만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악플을 다는 그 나의 공격성, 쫙 가서 이 글을 탁 쓴 거, 저 사람이 저 글을 읽을 것인가, 읽지 않을 것인가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썼던 엄청난 양의 공격성은 사실은 억제되지 않은 나의 본능이에요. 나의 그 무의식적 마음인데 그거를 내가 봤을 때 너무 추하게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익명성이라 누가 쓴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누가 알까요? 나는 알아요. 그 추한 댓글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댓글을 쓰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거든요. 잠언 15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요 두 개 읽어주실래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그래서 심리학적 메타포로 거울이라는 메타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독대했을 때 내 댓글이 너무 추하지 않기를,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지 않은 댓글을 쓰는 문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일회성으로 마지막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악플에는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악플에 대한 심리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